어둡고 고요한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위아래로 넘깁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의 일상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타인과 연결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설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뜨거움은 왜 그리도 쉽게 식어버릴까요? 왜 요즘의 연애는 3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다 된 식품처럼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걸까요? 당신이 문제인 것도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정교하고 냉혹한 과학적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깊은 관계를 그토록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뇌와 사회가 어떻게 사랑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 심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느끼는 그 황홀한 기분은 사실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 물질의 축제와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아주 효율적이고 영악한 기관입니다.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더 이상 그 자극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쇼폼 영상이나 즉각적인 알림에 노출되면서 도파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을 기다려받은 편지 한 통에 설레었다면 이제는 1분 만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자극의 역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연애 초기에 강렬함이 조금만 사그라들면 우리의 뇌는 이를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보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른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즘 연애가 초반에 화르르 타올랐다가 금세 재만 남는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데이팅 앱을 켜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잠재적인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한해 보이는 선택지는 우리에게 은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완벽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번의 스와이프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말이죠.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 인내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끝내고 더 쉬운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기보다 새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빠른 세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관계조차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단점을 마주하고 나의 밑바닥을 보여줘야 하는 괴로운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취약함에 대한 공포라는 심리적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즉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와 결핍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늘 완벽하고 강한 모습만을 보이라고 강요합니다. 사회관계 망서비스 속에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 깊어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거리감이 있는 상태, 즉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겉핥기식 연애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효율성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낭비는 죄악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내 계획을 수정하는 일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빵점짜리 활동이죠. 요즘 유행하는 효율적 연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형용 모순입니다. 우리는 연애조차 자기 개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거나 내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취미 활동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내 삶의 루틴을 깨뜨리거나 감정적인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킨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냅니다. 깊은 관계가 주는 충만함보다 당장 내 시간과 감정을 아끼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믿는 심리가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애착 유행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압해온 사람들은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것을 갑갑함이나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들에게 연애는 즐거운 놀이일 때는 괜찮지만 상대가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트집을 잡아 이별을 고합니다. 이런 회피형 성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보다는 각자의 선을 지키며 즐거움만 나누는 얕은 관계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연애는 늘 운명적이고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완벽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내 옆에 파트너가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모난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눈물과 분노, 실망과 지루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추한 모습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인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너무나 무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영영 얕은 관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연애가 항상 뜨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뇌과학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도파민이 빠진 자리에 옥시토신이라는 안정감의 호르몬이 채워지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짜릿한 흥분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하고 편안한 공기가 진짜 사랑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한 인간의 본질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대안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관계의 갈등을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머리를 잠시 끄고 가슴으로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도 들이지 않는 삶은 결국 사막처럼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의 역사와 내 역사가 섞이는 그 경이로운 경험은 오직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연애가 금방 식어버린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대의 진실한 눈동자를 바라보고 3달짜리 설렘보다 30년짜리 편안함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관계가 주는 그 든든한 뿌리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그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보세요. 당신이 마주할 그 깊은 연결감이 비록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더라도 결국에는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의 영역이며 과학은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당신이 맺어갈 그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족관을 넘어 드넓은 바다에서 진짜 나로 마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심리궤도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그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리고 깊은 사랑을 하기에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